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저부터 인사를 드려야겠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감연구소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부터 올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무대 앞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는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참석자분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해서 5개 위원회 대표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혁신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신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추진위원이신 박미경 푸른길 이사님 오셨습니다. 이병택 전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조호권 한반도 미래연구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추진위원이신 하상용 창업지원네트워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권익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시죠. 최영태 전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일자리 경제분과위원장이신 이숙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도시재생교통건설분과위원장이신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일반행정분과위원장이죠. 박수희 전 한양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이시죠. 김일태 전남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은 광주 청년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김신희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남 광주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상습 광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위원회입니다. 김성은 부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자, 다음은 김다경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민아 경제일자리문과장님 오셨습니다. 명세호 교육진로분과 간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선 문화삶의질 분과 간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자문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시죠.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산업경제분과위원장이신 김성봉 베스텍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행정자치분과위원장 이정재 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환경복지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이신 박용구 곰돌이 봉사회장님 오셨습니다.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이신 김응식 조선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두 분입니다. 정종재 행정부시장님,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오셨는데 저의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옆에 분들과 또 앞에 분들 또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임에는, 이 행사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특별히 취임 2년차 첫날인 오늘을 기념해서 숫자 2와 연관된 공직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에 앞서서 지난 1년 광주시정의 변화와 앞으로 3년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비전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약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를 이끈 혁신의 힘. 우리는 지난 1년 세계 최초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로 한국 경제사에 새 길을 열었으며 16년간 멈춰있던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 공론화로 다시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로 도시의 내일을 준비하려 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혁신과 소통의 시간, 함께 가는 길에 광주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광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혁신.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 현대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 그 핵심에는 사회 대통합형 노사민정 타협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대한민국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을 개편하고 도시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자 산업 비전과 11대 집중 육성 산업을 발표.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4차 산업 선도 도시로 도시의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대표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를 출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광주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세상의 새 혁신. 광주의 39주년 5.18 민주화운동은 온 국민과 세계인의 손에서 대한민국의 5월 정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함께 주고받는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도시로 동서화합의 상징 달구벌 대구와의 견고한 달빛 동맹으로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 위로 새로운 혁신의 싹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복지가 되는 혁신의 길. 광주는 남도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인 국악 상설 공연을 매주 토요일 개최. 광주의 대표 공연을 브랜드화시켰으며 광주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통해 광주의 대표 음식 7개 중 올해의 음식으로 주먹밥을 선정. 누구나 광주의 대표 음식을 즐기고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광주만의 음식을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경제가 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교통의 중심 광주 송정역이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됐으며 세트된 도시에 새로움을 더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으로 디자인 도시, 아트 도시로 활력을 되찾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천 살리기 운동으로 도시의 새 희망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93개국이 참여하는 등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해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 스포츠 도시로 가는 혁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안전한 복지 도시로 가는 혁신의 시작. 광주는 시민의 현장 속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자 현장 경청의 날 개최 등 시민 소통 공감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 어린이집 확충으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범시민 안전문화 333 운동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 달성, 재난관리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재난안전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해결, 16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으며 한층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향한 혁신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힘으로 새롭게 써나간 광주의 1년. 우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로 기업이 찾아오는 노사상생 산업평화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 함께 가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 앞으로의 3년 광주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네, 와, 앞으로의 3년 광주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네, 가슴이 벅차시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이 심장 떠는 소리를 박수로 표현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렇잖아요. 조직을 바꾸려면 리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바뀐 리더로 인해서 너무나 눈부신 발전한 것 같아요. 바뀐 변화의 주인공, 혁신의 주인공, 아이콘이죠. 이용섭 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통상 이제 취임 1년이 되면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취임 행사를 갖고 시장이 취임사를 하는 이게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도 혁신을 가미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들과 함께 3년의 시정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준 우리 직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어떤 날은 하루가 길고 힘든 일주일도 있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쉼없이 달려온 그야말로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강행군했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고향 광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혁신과 소통의 양 날개로 궤도를 이탈한 광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한 기간이었고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했던 알찬 기간이었고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광주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탈바꿈시킨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이루간 성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습니다만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우선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노사상생의 자동차 공장 투자협약 체결, 그리고 두 번째는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리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할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안착시킨 것, 이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셨고 우리 직원들이 밤낮 없이 헌신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3년은 혁신으로 다진 1년을 토대 삼아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10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강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떠나는 강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그런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11일 앞으로 다가온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러서 강주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기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강주 수영대회로 이어져서 북한이 이번 대회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중석몰촉, 화살이 돌에 박히는 집중력과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비판과 견제도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우리 강주를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에 앞서서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은 만나고 모아져야 강이 되고 멀리 갑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섭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죠? 게다가 실천까지 이어지니까 네, 더욱 멋지신 듯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쪽으로 가서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대표분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도 보셨죠? 영상에서 그 이용섭 시장님께서 그 주먹밥 만들었잖아요. 요리를 평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대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요리를 만드실 수 있는지요?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하는 음식이 없어요. 가끔 뭐 요즘 맛있게 처가 이제 드시는군요. 서울에 가면 네. 라면 끓여 먹죠. 그래서 야위신 것 같아요. 그건 일 때문에 야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들과 몇 분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떠냐, 시장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렸더니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휴가도 가라고 한대요. 그런데 정작 시장님이 안 가신대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휴가를 그동안 1년 동안 며칠이나 가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직원들이 듣기에는 좀 네. 이상하게 들리고 미안하긴 하지만 실은 저는 일하는 게 휴가예요. 정말요? 일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 직원들 또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금년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끝나면 네. 제가 그냥 장기 휴가 가겠습니다. 제 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시장이야 직원들께서는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랫동안 일하는 데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변화와 휴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휴가는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커홀릭 이용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까요? 위원회별로 대표분들이 오셨는데요. 가장 먼저 저는 일자리위원회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대표분들 여기 계시죠? 네, 앞쪽에. 자, 먼저 질문을 주시겠어요? 이쪽이시군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자, 마이크, 네. 네. 아까 영상을 잘 봤는데요.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변화의 물결에 지금 시점에 직면해 있는데, 그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매 산업혁명 때마다 우리는 일자리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줄지 않고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구조만 바뀌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면 현재 있는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어떠냐? 이미 우리가 동영상에서 잠시 보셨습니다만 39주년 5.18 기념식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낙후되고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철학과 가치와 시대정신이 달라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신중한 분입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증적인 성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왔던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켰고 노사 분규가 없는 노사 평화도시, 산업평화도시, 노사 상생도시를 실현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광주를 소개할 때 요즘은 세계 최초, 국내 최대 이런 이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 인증센터도 우리 여기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수소 실증센터도 이미 개원식을 했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도 한 1조 4천억을 들여서 우리 광주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능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모두 길 놓고 건물 짓고 이런 SOC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할 때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을 했고 국내 유일하게 우리 광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 산업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떠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광주 실현될 것이고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님?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원래 이런 자리는 사전에 질문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마이크가 오니까 오늘 토론회가 말 그대로 생산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왔는데 어떻든 간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우리 보면 강경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과 질문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어떻든 간에 사회적, 수혜적 정책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을 받고 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적은 일자리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일자리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더없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또 하나 직업재활 관련해서도 이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크지는 않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실공히 일반 시민들과 우리 취약계층인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요,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데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도 더 세심하게 시장님이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기본 정책은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게 제 기본 방향이고요.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 쪽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종 첨단 설비 그리고 로봇들이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복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예산의 약 40% 가까이를 복지비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복지 시스템이나 복지 행정, 복지 정책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낭비적 요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것도 너무 확장되고 민간들이 주도를 하면서 여기에 사회 서비스 질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기대에 못 미치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복지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10년 이상 내다보고 개혁을 하자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복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강주시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되겠고요. 이미 금년 3월부터 광역자치단체 4곳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랄지 재가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공공화되고 질도 높아지고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복지하고 연결돼서 마이크를 들게 됐고요. 오기 전에 저도 주변 분들한테 이용섭 시장님이 1주년 되셨는데 어떤 생각 되냐고 이렇게 제 가족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몇 개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 나온 얘기긴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2호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의외로 많이 나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걸 많이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의 3년도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쭉 전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덧붙여서 현 정부가 인생 신중년 산모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도 이용섭 시장님 오시면서 신중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년 동안 신중년 사업을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계실지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도입한 새로운 개념이 신중년입니다. 통계청의 부탁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첫 번째 직장에서 은퇴하는,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9.5세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언제까지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나이가 72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퇴직하는 49세에서 사회에서 진짜 퇴직하기를 원하는 72세까지를 우리가 신중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생님은 퇴직을 했는데 무슨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첫 번째가 재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 있을 때 이미 신중년 정책을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강규를 와보니까 이제 강규는 신중년이란 개념도 쓰지만 장년층이란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45세에서 64세까지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자기들의 경륜을 활용해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도록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가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빅고울 50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장년층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한 770명 정도 장년층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장년층만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그러면은 퇴직하시고 재취업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퇴직하는 나이가 네. 거의 신중년을 넘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청년위원회로 주시고요. 네. 네, 이제 이용섭 시장님과 광주광역시의 민선 7기 청년 정책에 관하여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청년 단체들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 1주기를 맞이한 때 광주에 청년 정책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균형 감각 없이 발표한 것인가?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건 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청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8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위원회에 보면 우리 성인들이 그냥 청년 정책을 만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살아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청년 분과위원회도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그 나침반 역할을 할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청년에 관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10% 이상은 청년과 관련 없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청년들을 현재 참여시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강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 주인들,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그것도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 단계, 그리고 청년들을 채용하는 단계, 또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근속 단계, 그리고 앞으로 강주의 미래는 얼마나 강주에서 청년들의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창업 단계,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두고 있고 결코
뭐 소홀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용섭이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현재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채용부터 뭐 목지나 소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돼서 청년 정책이 따로 마련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은 뭐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성사를 시켜가고 있죠. 근데 이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돼버린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와 같은 고임금, 저효율 구조로 가게 되면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앙정부 정치권이 그렇게 성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은 우리는 엊그저께 그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32분이 참여해가지고 2,300억의 자본금을 만든 겁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투자협약을 체결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직원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고생이 있습니다. 1월 31일 날 대통령 참석하에 우리가 성사를 현대자동차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근데 우리 강주시가 이런 영리법인에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500억 이상인 사업은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해버리면 금년 안에 착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병훈 부시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밤낮 없이 뛰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더구나 어찌 보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좀 불투명할 수도 있는데 2,300억을 모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건 거의 어렵고 기적에 가까운 일을 우리 직원들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가능했고요. 좀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10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강주에서 직간접 일자리가 12,000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친환경차가 아닌데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현재는 친환경차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차로 출발을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미래 변화 추이를 보면서 언제든지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개분과위원회 질문을 받았습니다. 3개 분과가 남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네. 좋아요. 자, 마이크를 그러면 혁신위원회, 혁신추진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청년위원회에서 꼭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요. 네네. 질문이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청년층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그 20만 평이라는 부지 안에 다 반드시 자동차를 위한 산업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시티와 좀 결연을 맺어서 다른 산업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 시민분들께서 모두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출산을 직접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요. 네. 원래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가 서구인데 서구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원래 단태아에게는 첫째 아이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체감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지라 제가 서구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10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혹시 집에서 직접 출산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담당자분의 답변이 내년에는 이 금액이 아직 이렇게 금액이 이제 커질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이제는 그 복지 정책이 광주광역시로 넘어와서 서구의 내용을 똑같이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광역시가 전체 예산이 5조 830억 중에서 약 10% 남짓이 이제 육아나 보육 쪽으로 제가 사용되고 네.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생아가 네. 전년도 9,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시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저출산에 대한 극복 방향이 있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선 빅그린 산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산단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의 가장 이협적인 요소를 하나 들라면 그건 저출산일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제가 오늘 솔직히 시인하고 싶은 것은 광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그동안 너무나 현안 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서 두 쌍둥이를 연속해서 3번을 낳았어요. 자연분만을 했는데 정말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최초고 세계에서는 뭐 한두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정말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노력을 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리는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나오면 광주가 우리 사회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말뿐이 아니라 네.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네. 정말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래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출산하신 거죠? 네, 아이와 산모가 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혁신추진위원회 질문 주시죠. 앞에서 잠깐 일자리위원회에서 말씀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5일 날 광주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실행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주시가 6개 광역시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살림이 그만큼 빠듯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지비 지출은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빠듯한데 복지비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가 6개 광역시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있어서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데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5개 분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규정에는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를 해서 다시 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했는데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공고만 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추진위에서 이제 5차례 공고를 했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간부들하고 혁신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시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공고해 준 그 내용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겠지만 거의 적극적으로 다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진 상황 점검 회의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자,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저는 민간혁신추진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추진위원회에서 매달 3차례 이상씩 만나서 같이 지금 토론하고 있고요. 그 결과 9가지의 저희가 공고사항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분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진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건 이제 5차례 공고를 했고 5차례 공고한 내용 중에 9가지 혁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민선 7기 이용섭 호의 4년을 간통하는 정신이나 가치가 있단다면 저는 그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주시정의 체질을 바꾸고 이게 완전히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4년은 혁신으로 시작해서 혁신으로 완성하고 혁신으로 성공시키겠다 하는 게 제 이제 의지고요. 근데 혁신추진위원회에서 너무 그동안 잘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차례에 걸쳐서 9개 혁신안을 제시를 해줬고 아마 대부분 이제 제가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기별로 그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럼 혁신추진위원회 질문 끝났습니까?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시민권익위원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강주에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고 또 갈등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가 시민들의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1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혁신, 형진 혁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걸 보다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앞으로 이 도시 철도 건설이 어떤 과정과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된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 혁신을 제일 중시 여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항과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과 소통의 양날개로 시정 전반을 개혁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1년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소통을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최영태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시민들로부터 각종 제안이나 건의를 받았는데 그게 1,800건이나 됐거든요. 근데 시민권익위원회가 그걸 제가 취임하자마자 해결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이나 찬반 논쟁을 겪었던 이 도시철도 2호선 이것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걸 시민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당초 방식대로 저심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 지금은 아무런 이견도 없이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9일 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쳐야 될 영향평가만 해서 한 5개, 6개가 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재해예방평가 이게 이 하나하나가 중앙부처의 부처가 다른데 끝내려면 이게 몇 개월씩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16년간이나 논쟁하면서 사업비가 엄청 커졌습니다. 2조 1,000억 원이 넘는데 물론 그중에 60%는 중앙에서 부담해주고 40%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걸 기재부 승인을 받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지난 한 6, 7개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해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아까 강주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저는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매달 한 분씩 가장 뛰어난 분을 선정해서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는데 보면 사진 다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달 한 달은 이분만 보고 존경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은 뜻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달의 공무원으로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기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선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착공은, 지금 착공하게 되면 수영대회가 열려서 도시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스터스 대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공사가 2조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강주에 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주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 강주에서 생산된 자재를 최대한 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가 23년부터 이제 완공이 됩니다. 42km인데, 그렇게 되면 강주 전역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친절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네, 그 혁신 시장님에 이어서 이제는 소통 시장님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사실 SNS상에서 시장님에 관련된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가장 SNS를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3년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실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실례로 전국에서 무려 4,500여 건의 공감을 얻어낸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실제 처리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조선시대 명의 허주는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프게 된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람 몸뿐만 아니라 조직도 똑같습니다. 이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통을 정말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SNS 활동을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 우리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플랫폼이 바로소통 강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그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제도하고 조금은 비슷한데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바로소통 강주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떤 건의를 해주시거나 제안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100명 이상이 공감을 하면 토론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토론의 장에서 1000명 이상이 토론에 참가해주면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주시청에 공고를 해주면 그걸 이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혁신과 소통은 저와 이 수리와 다리처럼 항상 함께 가야 될 저의 이제 소중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지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제조업에서 우선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예, 사실 우리 제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스마트 팩토리에서부터 아주 기초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 지원 예산들이 사실은 터무니하게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는 기초를 제대로 다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펴주셔가지고 아주 그 기초를 튼튼히 가는 스마트 팩토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주변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건 생산의 전 과정에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품질도 올리고 경쟁력도 높이고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도 올리고 생산성도 올리는 지능형 공장을 만들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우리 강주에서는 한 50%는 우리 공장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그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텐데 시간이 많이 지금 됐죠. 네네. 그래도 요거는 저만 얘기한 것보다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시키면 어떨까요? 국장님 어디 계세요? 일자리 국장님 말씀 좀 실장이 해주시죠. 좀 제 얘기에 더해 주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실장 박남원입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4차원 혁명 시대에는 앞서가자 이런 비전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스마트 공장 지원에 있어서 사실 지원 규모가 다른 광역시보다 우리가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만 적은 데도 있고 더 큰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스마트 공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총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릴 계획이고요.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수준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소기업 120개 기업에 한해서 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인 이상의 제조업 1,400여 개 전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을 늘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또 지원 대상도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실장님이신 박남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크 잡으신 이정재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각 단체 또 기관에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렇게 간담회죠. 토론회라고도 하고 간담회라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맙다고 또 축하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이 시장님은 요새 4차 혁명 시대에 말하는 융합형 시장입니다.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우선 첫째는 신원섭판이 갖춰졌고 또 우선 정직하죠. 행정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수영대가 7월 12일부터 아마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영대가 끝나면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광주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 유대 2015 대회를 끝나고 우리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 그 메달리스트를 이렇게 어떻게 공원에 해서 기념 공원으로 해서 메달을 이렇게 심은다 하면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 4강도 진출했는데 그곳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기념비도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의 큰 업적으로 이게 수영대가 끝나면은 또 우리 수영대가 유대 말로 총합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고, 아까 누가 저출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시민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남녀 처녀 총각 결혼 이렇게 캠페인 운동을 좀 해주셔서 광주에서 참
훌륭한 시장님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심스럽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선수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뒷받침해줘가지고 우리 수영대회는 193개국에서 선수와 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성공적 대회를 위한 필요 조건은 저는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 완결성이 갖춰지는데 북한 선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미 정상 세계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150만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레거시 사업, 수영대회 끝나고 나서 뭘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에 무슨 의양이다, 예양이다, 미양이다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다니는데 수영대회가 끝나면 수영도시 강주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생견 수영도 배우고 수영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수영진흥센터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주 수영선수권대회로 할 건지 무등 수영선수권대회로 할 건지 이걸 좀 이름 있는 대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공원이나 기념적인 걸 만드는 건 이번 수영대회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기념적인 그런 장소나 설치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잠시 스쳐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비밀인데 지금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젊은 훌륭한 청춘 남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제가 획기적인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뭔가 나올 겁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어떡하죠? 시장님 휴가 못 가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뒤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네. 자, 젊은 우리 공직자분이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실 정윤종입니다. 마이크를 떨고 있어. 네.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시청 청산에 잡상인 등이나 출인 제한이 없어 보안이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사 보안 대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와,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공서를 아무 곳이나 우리 시민들 아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언뜻 보면 민주화의 도시 강주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일에 전념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냥 민원인들도 오고 잡상인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오셔서 옆에 앉으셔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안전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미움도 살 수 있고 그분들이 언제 와서 어떻게 이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실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서류를 집어가가지고 유출시켜가지고 그 시나 이런 데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중앙기관이나 사기업체도 이 지문으로 한다든지 출입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1층은 아주 자유롭게 지금처럼 들어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민원인이 직원과 논의를 하고 싶으면 전화하면 그 직원이 여기 내려와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이 민원 상담실을 1층에 만들고, 대신에 2층 이상 2라는 곳에는 꼭 필요한 분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런 건의가 우리 노조에서도 들어왔고, 또 우리 직원도 얼마나 절실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좀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주택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예. 우선 민선 7기 1주년 동안 시장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많은 현안 업무들이 잘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을 할 때, 행정 업무 처리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수렴하고 좀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민원 처리 부서들에서 좀 약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을 위한 정신적 피해 그런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는 또 시민들과 오늘과 같이 이런 시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잘 마련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행정적인 그 선도자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국세청장 할 때 보면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여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엄청난 그 폭언이랄지 이런 것에 시달리고 그게 질병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주 선의로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평소에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년둥이 공직자분들이 바라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올해 입사 2년차가 되었는데요. 아직 2년차라 별로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시민들과 소통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가 김민희입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광주시에 부부가 함께 전입한 결혼 2년차 새내기 부부입니다. 첫 해가 결혼에 대한 적응 기간이라고 하면 2년 차에 돌입하면서 이제 2세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든든한 광주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22일에 시청으로 전입을 오게 된 법무 담당관실 주종찬입니다. 저는 광주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며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급 2년차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의 김보배입니다. 저희 안전감찰팀은 작년 8월에 조직 신설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둬주신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혁신적인 이용섭 시장님표 정책을 소신 있게 펴나가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청에서 일하는 쌍둥이 아빠 모정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 아빠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 의무이자 희망사항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 혁신도시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에 작년 10월 10일부터 들어왔었는데요. 어느덧 지금 공직생활에 들어온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1년차 때는 이제 업무에 매몰되기도 하고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1년차 때 지역의 여러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맨 처음 앞장서서 발벗고 뛰실 거니까요. 저희 직원들은 뒤에서 묵묵히 서포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 김민서입니다. 저는 사실 민선 7기와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한 입사 9개월차 새내기입니다. 아무래도 민선 7기와 함께 저의 첫 시작을 하다 보니 시장님의 비전과 가치가 제 공직생활의 이승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심을 기억하는 것만큼 그 상황과 시기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가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달려온 1년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선 7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2년차 된 새내기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들도 얻게 되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애착과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에서 만 2년차 청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남입니다. 저는 이곳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내하며,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청에서 근무한 지 2년밖에 안 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이겨내서 이곳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또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주 시민들만 시장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공직자 모두가 롤모델이 될 만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어떠세요? 좀 흐뭇하신가요? 아니면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원래 이제 그 만남이라는 게 역사를 만들잖아요. 근데 만났다고 해서 역사가 만들어지진 않고 대화를 해야 이게 역사로 발전되는데, 오늘 광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님과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 3년은 더욱더 희망차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의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소회를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을 마냥 어리게만 봤는데 정말로 다 어른스럽고 가슴이 꽉 찬 훌륭한 동지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3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상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5개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 제안, 그리고 조언의 말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광주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께서도 저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제가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일하는데 매우 힘들고 지쳐 있는데 여기다 실은 또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마 가편의 심정으로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50만 시민의 운명과 삶이 우리의 양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낙후된 산업불모지 강주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강주는 또 영원히 한반도 남녘의 중소도시로 추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가십시다. 마음이 맞으면 많은 일이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만 받으셨잖아요. 시장님도 시민들에게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부탁은 제가 이미 인사 말씀 때 드렸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오해받을 때예요. 시민들께서 제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튼 언론, 시민사회단체 이런들의 각종 비판이나 그리고 공고 이런 건 제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 유치 이런 걸 두고 17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떤 것은 애국의 도시와도 경쟁을 합니다. 이때 시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밀어주시지 않으면 전대로 어떻게 극복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 발전을 위해서 꼭 가야 될 길이라면 믿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광주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직원분들은 무대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과 두 부시장님, 위원회별 대표 한 분씩은 직원 대표는 퍼즐 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자를 퍼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시게. 또 오시죠. 자, 시장님과 위원님들은 앞에 있는 상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자를 든 채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줄을 맞춰. 옆에 줄을 좀 맞춰주세요. 줄을 맞춰. 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 자, 앞으로 3년 혁신 소통,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자가 모아져 하나가 되니까 광주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완성됐는데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광주 시민의 다짐을 담아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요. 이 문구를 다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이거 화이팅 네. 한번 하죠, 여기는. 우리는 화이팅하고. 네. 네.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다 같이 예. 문구를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광주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 화이팅 할까요? 자, 시작. 광주광역시 화이팅! 화이팅! 근데 우리 의원님들 오신 분들 왜 안 들어오셨어요? 자, 다 이제 같이 위원님들은 쓰시죠? 앞으로 우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도 오시고 다 오시죠. 자, 직원 이쪽에도 여러분도 우리 무대 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시죠. 자, 공직자 여러분과 네, 위원 여러분 모두가 지금 무대 앞쪽으로 나가셔서 같이 사진 촬영 같이 한번 우리 찍겠습니다. 간부들도 오시고. 자, 예. 얼른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얼른 앞으로 나가세요. 안 오시면 취임 1년에 불만 있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 네, 취임 1년에 불만이 있는 걸로 생각하신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다 같이 그러면 자, 광주광역시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자, 광주광역시 화이팅 하죠. 시작! 광주광역시 화이팅! 화이팅!